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3월달 고1 학생들의 교육청 한국사 모의고사 문제 같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전형적인 선사시대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느 시대인지만 잘 구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키워드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죠. 이 빗살무늬 토기하면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의 키워드입니다. 바로 이 신석기 시대가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신석기 시대 때 만들어진 도구 보고 간석기라고 부르죠. 반대로 구석기 시대 때 좀 조잡하게 만들어진 도구 보고 뗀석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답 1번 찾았고요. 여기서 근데 좀 약간 웃기는 점이 이 어린아이가 아빠인지 하여튼 어른한테 이 빗살무늬 토기 모형이 멋지다고 그러면서 빗살무늬 토기가 뭐예요? 그러는데 이 어른 답변이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식량을 저장, 음식을 조리. 아니 어린아이한테 농경, 목축, 저장, 조리 이렇게 고등학생용 용어를 쓰면 아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왠지 말풍선이 좀 현실감이 떨어지는 설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하여튼 나머지 선지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 2번 고인돌고라면 바로 청동기 시대 때 계급이 생겼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대표적인 유물이고요. 선지 3번 골품제는 또 신라 특유의 신분제도였죠. 또 선지 4번 볼 필요도 없고 철제무기 당연히 철기 시대죠. 또 선지 5번 사철과 탑이 건립이 된 거는 불교가 들어온 삼국시대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갑니다. 바로 이제 삼국 중에서 어느 국가의 문화유산이냐 그걸 고르는 건데 딱 나왔습니다. 문해왕릉. 자, 이 나라의 수도가 웅진. 자, 원래 이 백제 수도는 한성백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원래 지금 송파구 올림픽공원 그쪽에 상당히 오랫동안 한성백제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500년 가까이 수도로 있다가 5세기 후반에 이렇게 공주로 천도를 하게 되죠. 네. 고구려 공격을 받아가지고 한성이 함락이 돼서, 자, 바로 그 공주가 수도, 즉, 웅진이 수도였던 시대에 이제 대표적인 왕릉이 이렇게 문해왕릉이 있습니다. 이 문해왕릉의 특징은요, 중국 남조, 즉, 남북조 시대에서 남조가 한족의 왕조들이죠. 그 한족의 왕조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동진, 송제, 양진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돌로 만든 무덤이 아니고 벽돌 무덤이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거 결국 백제 거라는 것만 찾아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백제 문화유산 또 대표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 4번. 이것이 금동대학로죠. 자, 근데 이 금동대학로는 공주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부여에서 발굴됐습니다. 즉, 좀 이따 나오겠지만 공주 다음에 백제 마지막 수도가 사비, 즉 부여죠. 네, 나머지 선지 1번. 비파형 동검은 이건 바로 청동기 문화죠. 특히 이 비파형 동검이 발굴된 지역을 보고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다고 했고요. 선지 2번은 이게 상당히 흑백으로 나와서 이게 좀 흐릿해 보이는데 이게 2차돈 순교배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신라 법흥왕 때 2차돈 승려가 순교함으로써 그 불교가 공인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 2차돈입니다. 근데 이 2차돈 순교비 모양을 뭐 정확히 알든 모르든 간에 이것이 정답으로 나올 일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즉 오답을 잘 제낄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선지 2번은 법흥왕 때의 2차돈 순교비입니다. 자, 그리고 선지 3번은 조선 때 만들어진 치국이고요. 선지 5번은 이건 고구려의 불상이죠. 연가 7년이라고 하는 연호가 새겨져 있는 금동열의 입상. 이건 고구려의 불상이 되겠습니다. 3번 갑니다. 3번도 신라에 대한 문제인데 금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울릉도, 우상국도 이사부가 정복했다. 바로 신라 지증왕 때의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주목할 점은요. 이 책의 출처가, 자료의 출처가 성호사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호사설을 쓴 사람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익이 쓴 것이고요. 네, 참고로 같이 살펴봤고요. 자, 하여튼 신라 하니까 또 신라 하면은 화랑도죠. 선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습니다. 이때 왕은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네, 선지 1번. 수나라 침입 물리친구 고구려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죠. 또 선지 2번 천리장성은요, 이 역사 시험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고구려의 연개소물이 세운 천리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고려 때 거란과 여진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있는데 물론 위치는 틀립니다. 하여튼 천리장성 하면은 고구려하고 고려고요. 선지 3번 사군 육진지역 개척. 이건 바로 세종 때죠. 이렇게 여진족을 몰아내고 압록강 쪽으로는 사군, 또 두만강 쪽으로는 육진을 개척해서 지금의 그 한반도와 중국 간의 경계가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선지 4번.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 체결자.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죠. 이게 연도는 1876년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갑니다. 이번엔 인물 문제인데 이 사람이 그의 셋째 딸을
인종과 혼인을 지키고 그다음에 또 넷째 딸도 왕비가 되게 하고 상당히 강력한 유책이 된 사람입니다. 고려 인종 때 특히 이 척준경 얘기가 나오고 하여튼 바로 이 사람은 바로 고려 전기 때 한창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 모습을 보여주는 이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연평 문제에서 나오는 그 제일 큰 두 가지가 일단 순서를 확실히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벌 귀족 사회 동요를 나타내는 사건들 다 똑같은 인종 임금 때인데 이자금난이 먼저고 그 다음이 또 1135년 서경 천두를 주장했던 묘청의 난이 그 다음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무신들이 문신들과의 차별을 참지 못해가지고 무신 정변을 일으키는 때가 1170년 그래서 순서가 이자겸, 묘청, 무신정변 이것만 확실히 알아두더라도 고려시대 때 연평 문제는 거의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답 찾았고요. 선지 1번 이황은 바로 퇴기 이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시고 선지 2번 김춘추는 태종 무효랑이고 신라에 선지 3번은 이제 조선 후기 문제로 잘 나오죠. 홍경래 바로 세도 정체가 심해지던 시기 바로 19세기 초반 들어와서 이때는 아직 왕은 순조 때입니다. 순조 때 특히 이 홍경래라는 원인은 바로 평안도 지역 같은 서북민 차별에 반대해서 이렇게 홍경래 난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5번 최치원은 또 신라 말기 대표적인 유학자시죠. 그 다음 문제 5번 갑니다. 이 지도가 이게 대체 어딘가 상당히 낯설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 한반도 북쪽에 그 만주 지역하고 연해주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나라라고 하는 거 금방 설명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경 15부 즉 행정구역이 지방 행정국이 오경 15부가 있었으니까 거의 한 단어처럼 오경 15부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62주 거의 한 단어같이 외워야 되죠. 바로 오경 15부 62주 하면 발해의 지방 행정국이고요. 여기 오경 중에서 결국 가장 오랫동안 마지막까지 수도로 있었던 데가 여기 상경 용천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왼쪽에 거란과 경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발해가 또 926년에 거란에 의해 가지고 멸망이 됐습니다. 네. 자, 하여튼 발해에 대한 거 하면 늘 나오는 것이 해동성국으로 불렸습니다. 선지 3번.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고 발해라는 것만 알 수만 있으면 답은 고르기 쉽죠. 늘 나오는 것이 해동성국이니까요. 네, 선지 1번 팔주법은 고조선이고요. 선지 2번 후삼국 통기는 고려 왕건 때고 선지 4번 경국대전 즉 조선의 그 대표적인 그 기본 법전이죠. 성종 때 반포가 되었고요. 선지 5번 22담대 왕족파견 이건 아까 우리 문제 2번에서 봤던 백제 무령왕이 이제 한 조치입니다. 뭐 정확히 문영왕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22담대 왕족 파견하면 한 100제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6번은 어느 국왕에 대한 문제인데 자 상당히 나름대로 좀 참신하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학생이 역사 속에서 지도자 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학생은 이 왕의 사회통합을 가장 평가를 높게 했네요. 자, 사회통합 정책으로 이렇게 고구려, 백제, 말갈인을 포함해서 구서당을 편성했다. 이것도 구서당 10정 거의 한 단어처럼 외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기 대응 측면에서 즉위한 해에 일어난 김흠돌의 난을 진압했다. 김흠돌이 바로 신문왕의 장인 되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구서당 10정 김흠돌의 난 진압. 그리고 신문왕의 아버지는 문무왕이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 자, 그리고 특히 육두품을 널리 등용했다고 하는 거 인재 등용도 좋은 점수를 받았네요. 근데 기왕 나온 김에 이 원래 신라는 골품제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벼슬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진골귀족들이 뭐 대다수 높은 벼슬을 차지했는데 이렇게 신문왕이 나름대로 육두품을 널리 등용했다고 하는 건 요건 이제 반대로 좀 진골귀족이 많이 억제가 됐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신라 하대로 가서 망해가는 그 시점에서는 역시 아까도 최치원 나왔지만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육두품들이 많이 좌절을 했었습니다. 자, 하여튼 이 신문왕 하면 늘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노급 폐지 플러스 여기 빠져있지만 관료전 지급입니다. 이 노급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땅에서 이렇게 귀족들이 세금만 걷어가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노비로 부리거나 사병으로 부릴 권리까지 같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노급을 가지고 있는 진골 귀족들은 좀 강력한 세금도 거두고 또 노비나 군사로 징발할 수 있고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폐지하고 그냥 관료전만 지급해서 세금만 걷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조치도 신문왕이 진골 귀족들을 억제하는 조치였죠. 자, 물론 나중에 이제 한 100년쯤 지나가지고 노급은 부활합니다만 하여튼 늘 신문왕 나오면은 늘 나오는 키워드가 이렇게 구서당 10정, 김흠돌에 대한 진압,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 네, 뭐, 이걸로 충분합니다. 네, 답 찾았고요. 선지 1번 사비천도, 사비가 지금 부여지 않습니까? 아까 공주가 백제 두 번째 수도였고요. 백제 성왕 때 사비로 천도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선지 3번 군역법을 실시자, 바로 군포를 원래 두 필씩 내던 것을 한 필씩 줄여주는 거, 바로 조선
영조 때 균역법을 실시했고요. 선지 4번 과거제 처음 시행한 왕은 고려 광종 때고, 선지 5번 이 공명차별이라고 하는 게 그 벼슬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그 벼슬 주인공이 누군지 사람 이름은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 이름 적어내면 바로 자기가 그 벼슬을 한처럼 벼슬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원래는 양반 신분이 아닌데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임진왜란 병자 호란 후에 조선 후기 때 들어와서 신분 질서가 흔들리는 그런 또 상징적인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 공명첩이죠. 이름이 비어져 있는 수첩. 하여튼 이건 조선 후기 때 얘기고요. 신문왕과는 거리가 멀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역시 또 국가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 쉽죠. 훈민정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로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세종대왕이 학문 연구하고 또 왕에 대한 자문을 위해서 만든 기구 집현전 답 1번 찾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답 찾기 쉽게 한국사니까 그냥 나란 말씀이 하면서 훈민정음 오늘 뭐 처음이 나왔는데 이게 쭉 이어지는 것이 나란 말씀에 중국의 나라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분명히 이제 고등학교 1, 2, 3학년 중에 언젠가는 최소한 한두 번은 언젠가는 그 국어시험 문제 중세국어 파트에서 꼭 훈민정음 해례본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평가원 기출 문제로도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었죠. 네. 자, 선지 2번. 저기 참고로 이 집현전은요, 나중에 세조 때 가서 원래 세조를 죽이고 다시 단종을 포기하는 운동을 꾀한 사람들이 또 집현전 학사 출신들이니까 그래서 세조는 집현전을 폐지했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9번째 임금 성종 때 가서 이제 집현전하고 비슷한 기관을 부활시킨 것이 홍문관이었습니다. 다음 선지 2번 노비 안건법을 시행한 왕은 역시 고려 광종이고요. 선지 3번 독서상품과 이게 신라가 그렇게 뭐 골품제 신분만 가지고 관직을 등용하는 것이 아니고 책을 얼마나 잘 읽었는가 등급을 매겨가지고 관리를 등용한 제도인데 이게 신라 하대 때 원성왕 때 시행된 조치입니다. 근데 거의 이 독서상품과가 이 한국사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정답으로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4번 대한국 국제. 여기 대한국은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제국입니다. 바로 고종 황제가 1899년에 반포를 한 것이고요. 이 대한국 국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제국은 황제가 뭐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뭐 모든 권한을 가지는 전쟁운주 국가다. 그런 걸 강조한 내용이 대한국 국제가 되겠습니다. 대한제국 때 1899년에 반포를 했고요. 선지 5번 북한산 순수비라고 하는 거 이거 바로 신라 진흥왕 아까 전에도 화랑도 할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까 3번에 5번 할 때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할 때 할 때 바로 이거 진흥왕이 취한 정책이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진흥왕이 한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북한산에 세운 비석이 순수비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 8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8번 문제는요, 오답률이 65%를 넘어갔습니다. 아마 이 자료를 가지고 고려라고 한 나라는 금방 알 것 같은데, 이 선지 중에서 고려시대 때 아마 불탑을 고르는 게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삼국유사, 이련이 지은 책이고, 또, 팔만대장경, 몽골 침입 때 만들어진 것이고, 또 여기 직기침체 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한 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바로 직기침체 요절이고 또 동명강편은 이규보가 지은 거고요. 그 다음 삼국사기도 역시 김부식이 지은 대표적인 역사책이고 특히 가장 큰 글자로 나오는 것이 상감청자. 딱 고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선지 중에서 이게 어느 것이 고려 것이냐 이걸 좀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선지 1번 경주 첨성대야 뭐 당연히 신라 거고요. 선지 2번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이게 백제 겁니다. 백제의 마지막 의정보다 바로 앞에 임금 무왕 때 만들어진 바로 바로 그 절이 익산 미륵사고요. 그 절터에 있는 탑이 바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답은 3번입니다. 개성 즉 고려수도 개경에 그 경천사라고 하는 절 땅에 10층 석탑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요. 가서 실제로 보시면 상당히 진짜 웅장하고 이렇게 시험 문제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엄청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하여튼 이게 고려 말에 고려 후기에 원나라 영향을 만들어가지고 원나라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워진 탑입니다. 하여튼 개경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건 딱 하면은 고려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선지 4번, 5번 다 백제 겁니다. 즉 부여 정임사지 5층 석탑 또 선지 5번 서산 용현이 마의 열의 3존상. 이 마의라고 하는 건 절벽을 깎아가지고 불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마의고요. 열에는 부처님 이름이고 삼존이라고 하는 건 세 명의 부처님이 있다고 해서 삼존상. 이래서 이걸 또 흔히 하는 말로 백제의 미소라고도 하죠. 하여튼 다 여기 나와 있는 거 2번, 4번, 5번은 다 백제 것이네요. 그 다음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기억의 배경입니다. 정변인데요. 바로 연도가 1170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고려 그 전기 때 연평 문제가 나올 때 이자겸, 묘청, 무신정변 그런 순서로 간다고 했고 바로 이게 1170년 무신정변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신정변을 일으킨 중심 인물은 이의방 정중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배경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선지 5번 같이 무신이 문신에 비해서 차별받았기 때문이죠. 답은 고르기 쉬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선지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 1번 급진개화파가 형성된 거죠. 급진개화파 나오는 건 바로 고려가 아니고 조선 고종 때 1884년 갑신정변을 바로 급진개화파가 일으켰죠. 선지 2번 세조가 왕이 차지했다. 단종을 몰아낸 사건 말하는 것이고 아무 관계없고요. 선지 3번 원종과 애노가 분개했다. 자, 이건 한능검 심화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바로 원종과 애노 좀 고일 학생들은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9세기 말 즉 신라가 한창 이제 막 더 막장으로 치닫고 있던 바로 신라 하대 제일 막바지에 이 진성여왕 때 대표적인 농민 반란이 원종과 애노의 분계가 되겠습니다. 선지 4번 위화도해군. 요건 이성계가 바로 정확히 연도는 1388년이고요. 1388. 네, 이렇게 명나라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요동 정벌하자 그런 왕의 명령에 반대해서 이렇게 위화도 해군을 단행했고 이제 그럼으로써 권력을 잡아가지고 결국 조선 건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고려와 이 나라의 관계 딱 한 글자입니다. 네, 그 중국의 왕조 이름이겠죠. 자, 이 나라하고 일본 원정 실패 이후에도 유지된 정동 행성의 역할. 자, 이 원래 정동 행성의 말뜻이 동쪽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란 뜻입니다. 바로 동쪽이 일본 원정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나라 쿠빌라이 칸 때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 쿠빌라이 칸까지 알아야 되죠. 하여튼 두 차례 걸쳐가지고 일본 원정을 했습니다만 여몽 연합군 만들었어. 근데 태풍도 많이 불고 해서 결국 다 실패했죠. 근데 그 이후에도 이 정동 행성을 폐지하지 않고 고려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계속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민왕이 그린 그림에 변발한 모습, 즉 몽골식의 풍습을 딴 그런 헤어스타일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에 들어갈 나라는 몽골이 세운 원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대에 원간섭부 시대에 또 많이 고려 여성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공녀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공녀로 끌려간 여성.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선지 1번 근초광은요 바로 백제의 가장 전성기 때 왕이죠. 4세기 때 바로 그때 왕이 근초광이었고요. 선지 3번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 이거는 그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까지 시켰는데 당나라가 그 백제 고구려 땅까지 같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보이니까 이른바 나당 전쟁이라고 이래가지고 신라가 한반도에서 당나라군을 몰아내는 전쟁, 즉 가장 삼국 통일의 마지막 단계가 매소성 전투하고 기벌포 전투죠.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지 4번 연행사. 바로 연행사라고 하는 거는 그 조선에서 청나라로 보낸 사신 이름이 연행사입니다. 네, 그때 베이징을 영경이라고 불렀죠. 자, 그래서 특히 연행사로 파견된 인물들 중에서 이제 특히 조선 후기의 그 실학자 일종의 계파로 북학파라고 부르죠. 청나라 문물을 받아들여가고 배워야 된다. 바로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북학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 5번 돌무지 덧널 무덤. 자,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요 삼국 중에서 신라 쪽에서 좀 특이한 무덤입니다. 근데 이게 내신하고 달라가지고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에서는요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 어느 나라 무덤인가 이걸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돌무지 덧널 무덤이 고구려나 신라권에 서로 이렇게 매치가 안 되게 어긋나게 그렇게 선지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팩트만 수록합니다. 하여튼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신라의 무덤 형식이었고요. 여기서 그 유리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 제품이 저쪽 서양이나 로마에 있는 거하고 많이 흡사하다고 그러죠. 바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신라가 제일 동쪽 끝쪽에 치우쳐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서양이나 로마와 교역을 했구나. 그런 걸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은 교육기관에 대한 문제인데요. 조선의 교육기관에 대한 문제인데 오답률이 51%를 기록했습니다. 자, 딱 보면은 성리학을 배우는 기관이고 또 선현에 대해서 제사도 지내고 하니까 이게 성균관인지 혹시 착각할 수가 있는데 답은 성균관이 아닙니다. 좀 읽어보면은 사림은 어떻게 향촌의 여론을 주도하였을까? 바로 이 성균관은 서울에 있지 향촌에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맨 마지막 영조는 왜 이것에 수를 줄였을까? 아니
성균관은 서울에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뭐 수를 줄이고 말 것도 없죠. 바로 이거 결국 그 살림 세력이 서원과 향약을 통해 가지고 지방에서부터 세력을 키워왔다고 했고요. 바로 그 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서원은 조선 중기 때 주세봉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근데 이게 영조 때 워낙 당쟁이 심해지게 되니까 바로 서원이 당쟁의 온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영조는 그 서원의 수를 줄이려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서는 대원군 때, 즉 고종 때 대원군이 집권할 때는 거의 서원을 47개만 남겨두고 거의 다 철폐를 시켰죠. 바로 그래서 답은 이게 그 어떻게 향촌에 열을 주도했는가, 또 수를 줄였다고 하는 것에서 이건 절대 성균관이 될 수가 없고 답은 서원밖에 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인데 아마 성균관으로 많이 낚여가지고 좀 4번 선지가 많이 골라진 것 같습니다. 선지 1번 서당은요, 이건 그냥 뭐 개인들이 만든 초등교육기관이고, 선지 3번 국자감은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 이름이고, 선지 5번 또 주자감은 발해의 교육기관 이름이죠. 그 다음 12번 개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조광조의 개혁정책에 대한 내용이네요. 바로 조광조가 꿈꾸었던 왕도정치, 바로 이 왕도정치라고 하는 게 살인파 꿈꾸는 기본적인 이상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하다가 결국 훈구 세력과 맞서가지고 이제 스스로 그 사화 때 죽임을 당했죠. 바로 그 조광조 일파가 죽임을 당한 사화 이름이 기묘사화라고 하는 것이죠. 네, 중종 때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왕은 중종이었고요. 하여튼 그 조광조의 개혁 정책의 내용을 고르는 건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과거제를 좀 보완하는 의미로 해가지고 인재가 등용할 수 있게 과거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현량과를 도입했습니다. 선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외에도 뭐 위훈 삭제, 그 다음에 또 소격서 폐지, 뭐 여러 가지 조광조의 개혁 정책이 잘 나오죠. 자, 선지 1번 영등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전세, 즉 토지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를 조선 전기 같으면은 풍요에 따라서 또 얼마나 토지가 비옥한 거에 따라 가지고 차등을 두었죠. 그러다가 그냥 전세가 그냥 그 일정한 면적에는 그냥 일정한 양만 지급하게 그 전세 내는 양 비율을 고정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정해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영등법이죠. 하여튼 조광조 관계가 없고요. 이건 조선 후기 때 인조 때 처음 실시가 되었습니다. 네, 인조 때 처음 실시가 됐고요. 선지 3번 훈련도감 창설. 자, 이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게 조선 후기 때 수도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오군행이 설치가 됐는데 그 오군행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게 훈련도감입니다. 그리고 훈련도감이 창설된 시기는 임진왜란 중이었습니다. 네, 일단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오군영 중에서 가장 처음이고 또 임진왜란 중에 창설되었다. 또 선지 4번 평양 천도 단행했다. 역사 시험에서 이렇게 평양으로 수도 옮긴 왕은 고구려 장수왕이고요. 선지 5번 군국기무처, 이거는 바로 일제 가보개혁을 그렇게 총괄 지휘한 정부기구 이름이 군국기무처죠. 그래서 군국기무처 하면은 일제 가보개혁하고 연결시켜야 되겠고요. 근데 그 또 중심 인물, 즉 총재 역할을 한 사람 이름은 또 김홍집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충해서 일제 가보개혁, 군국기무처, 김홍집 같이 연결시켰습니다. 그 다음 13번 가겠습니다. 네, 가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네, 그 학생 1은 여전론 등 정약용의 토지개혁론 조사, 또 학생 2는 상공업진흥을 주장한 박제가 져서 북학위를 분석한다. 바로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실학을 주제로 한 거네요. 그러니까 답은 선지 5번 조선 후기 실학의 태도가 답이겠습니다. 이게 내신하고 달라가지고요. 뭐 정약용이 어떤 구체적으로 토지 개혁론 주장했다. 딴 또 학자들은 또 어떻게 토지 개혁론 뭐 주장했다. 그리고 또 뭐 박제가고 아까 제가 연행사 할 때 나왔던 또 한 명이 또 유명한 사람이 박지원 아니겠습니까? 연합 박지원. 하여튼 박제가하고 박지원 또는 뭐 홍대용 이런 사람들이 어떤 주장했는지 뭐 이런 걸 전혀 그 각각 내신처럼 학자별로 각자 구체적 주장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학자하고 주장하고 서로 팩트가 어긋나게 또 매치시키는 그런 선지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의 선지나 자료는 언제나 팩트만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만 알아도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간단히 실학에 대한 거 봤고요. 그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14번은 어떤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어느 의병장의 활약상이 나와 있는데 왕이 벌써 지금 조선 제일 끝쪽 북쪽인 우주로 피난을 했고요. 또 명나라가 참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적군이 부산에 상륙을 해가지고 한성을 함락을 시켰습니다. 바로 뭐 더 이상 볼 필요 없이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네. 또 임진왜란이니까 당연히 역시 가장 큰 활약을 펼친 이순신 장군 얘기가 답 3번에 있으니까 답은 금방 찾았습니다. 네, 선지 1번 서희가 외교담판 벌인 것은 바로 거란의 1차 침입되죠. 그래서 뭐 큰
전쟁 없이 단판만 가지고 거란군을 물러나게 하면서 오히려 압록강 지역의 강동 6주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선지 2번 계백이 황산벌에서 상전, 이건 바로 그 백제가 신라한테 망하기 직전의 얘기고요. 선지 4번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활약했다. 바로 이것이 몽골의 두 번째 침입 때가 되겠습니다. 특히 김윤후가 처인성, 지금의 용인 지역이죠. 처인성에서 활약을 하면서 이때 적장 살리타를 활로 쏴가지고 죽였죠. 그래서 뭐 김윤후, 처인성, 몽골 2차 침입, 살리타 사살, 그렇게 다 연결이 되겠습니다. 선지 5번 윤관이 별무반에서 윤관이 별무반 편성을 건의했다. 이건 또 여진에 대응한 내용이죠. 그래서 별무반 편성에서 바로 여진 쪽을 몰아내고 동북고성을 쌓았다. 그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고려 전기 때 얘기고요. 그 다음 15번 갑니다. 네, 가 구강에 대한 설명인데 더 볼 필요도 없이 이 왕의 아버지가 사도세자고 또 그 수원화성을 지었습니다. 바로 조선 임금 정조가 되겠습니다. 자, 정조에 대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선지 1번 황용사는 바로 신라 진흥왕 때 건립을 한 것이고, 가끔 한등검 심화시에 보면은 황용사를 건립은 하는 왕하고, 그 다음에 황용사 안에 그 구청 목탑이 있었죠. 그 목탑을 건립한 왕하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틀립니다. 즉 황용사를 건립은 한 것은 진흥왕이고 그 안에서 구청 목탑을 건립한 때는 또 선덕여왕인데, 뭐 굳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이 모의고사 단계에서는 알 필요가 없는 거고요. 하여튼 황용사 건립은 신라 진흥왕 때, 이것만 알아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지 2번 금강가야를 병합했다. 자, 이건 아까 전에 2차전 얘기할 때 나왔습니다만 버프광 때입니다. 버프광 때 먼저 금강가야를 병합했고 그 다음에 진흥왕 때 가서 완전히 대가야까지 정복을 했죠. 다음 선지 3번이 답입니다. 자, 흔히 탕평하면은 마치 영조가 탕평비 비석을 세웠으니까 마치 탕평하면은 영조한테만 해당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당파를 가리지 않고 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탕평 정책은 영조, 정조 다 공통적입니다. 다만 탕평 비석을 세운 것만 영조입니다. 그것을 잘 좀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러니까 답은 선지 3번이 되겠고요. 선지 4번 신무 28조는 바로 이거 고려 때 바로 6대 임금 성종 때 최성로가 건의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하라. 또 지방간 타결하라, 그런 내용 바로 고려 성종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선지 5번 상성 총관부 공격, 이건 바로 공민왕이 취했던 반원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갑니다. 네, 그 다음 16번은요 조선 후기 때 그 이른바 세금 걷는 제도, 즉 수지체제의 변천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오답률이 64.6%를 기록했습니다. 뭐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광해군 때, 선조 다음이 광해군이죠. 광해군 때 이원익이 건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 법을 실시했고요. 이에 따라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즉 토지 주인한테 받아간 겁니다.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을 거두어서 곡물 대신, 자, 이 원래는 집집마다 특산물 내게 하는 것인데 워낙 폐단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 특산물을 거두지 않고 토지 주인들한테 이렇게 토지 결수 기준으로 해서 쌀이나 돈 그런 것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이거 대동법이죠. 근데 처음에는 경기 지역부터 실시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1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원래 집집마다 받아가던 것을 토지 주인들한테 받아가니까 당연히 토지 주인들의 반발이 심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경기 지역부터 실시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기까지 100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이고, 하여튼 이거 여기도 다 힌트가 나와 있네요. 대동미라고 하였다. 바로 대동법이 되겠는데, 이게 아마 대동법을 몰라서 틀렸다기보다는 아마 선지 2번 과전법이 많이 헷갈리고, 그리고 또 선지 4번 상품 화폐 경제 발달, 이를 나오는 이 인과관계 선지를 잘 아직은 숙지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대동법이 나오면 영양 그런 문제 나오면요, 늘 나오는 것이 뭐 공인이 등장했다 또는 이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특산물 거두는 대신에 돈이나 쌀로 거두니까요, 이제 정부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받은 돈이나 쌀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정부가 필요한 물건을 사들인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인이고요. 또 그렇게 돈이나 쌀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정부가 필요한 물건을 사들이니까 당연히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동법 하면은 공인 등장, 상품화폐 경제 발달, 요거 그냥 한번 익혀두면은 뭐 더 이상 틀릴 일이 없는데, 아마 이걸 너무 소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1학년 때 틀리기 시작하면 2학년, 3학년 계속 오답률이 요 파트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선지 1번입니다. 청해진 설지, 이건 바로 신라 9세기 전반 장보고 때기고요. 또 선지 2번, 이게 과전법이 좀 오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고려 때는 관리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제도로 바로 그렇게 준 토지가 전시과라고 그랬었죠. 전시과.
고려 때 시행한 제도가 전시과고요. 그 조선 건국하기 직전에, 즉 요건 이제 이때 한창 이제 신진 사대부들이 조선 건국을 막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런 신진 사대부들의 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관리들한테 세금 걷어갈 수 있는 제도 시행한 것, 제도 이름이 과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게 나오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조선 건국을 전후해가지고 연평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전법이 마련된 것은 조선 건국 후가 아니고 직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지 3번 전민 변정도 가면 요거는 또 국민왕의 실질적 개혁 정책이고요. 선지 5번 병난도 그러면 바로 고려 예성강 쪽에 있었던 국제무역항이었죠. 17번 가겠습니다. 다음 17번 밑줄친 난입니다. 난. 야, 이게 전주가 아니고 진주입니다. 경상남도 진주고요. 그 지방관의 수탈에 분노한 농민들이 몰락 양반 유괴춘동을 중심으로 난을 일으켰다. 이제 여기서 처음 진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번졌고, 특히 이 시기의 배경은 삼정의 문란이 배경이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 시기가 바로 1862년, 바로 임술년이죠. 즉 임술 농민봉기의 발단이 되는 진주 밀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시기는 이렇게 삼정의 문란을 일으키게 된 게 아주 극심하게 안동민주 등이 세도 정치를 폈기 때문이죠. 바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세도 정치가 전개되었다. 답 쉽게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혹시 정부 대책으로 선지에 나오는 것이 삼정 이정청 설치인데, 이건 선지보다 이미 다 자료는 나왔네요. 근데 얼마든지 딴 문제에선 이렇게 임술 농민봉기하고 또 답 선지로 해가지고 삼정 이정청 연결될 수가 있고요. 이때 왕은 철종이었습니다. 거의 철종 말년이죠. 다음 선지 2번 견훤 등 지방 호족의 성장한 때 신라 말이겠고요. 선지 3번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이렇게 나뉘고 갈라진 때는 선조 때가 되겠고요. 선지 4번 신진사대부와 권문세족이 대립한 것, 바로 이 고려 원간섭기 이후의 후기가 되겠죠. 선지 5번 진골귀족들의 왕위 쟁탈, 바로 이것이 이제 나중에 김부식이 삼국사기 지을 때 칠하다라고 명명한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렇게 거의 막장으로 치달아가면서 진골귀족들이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가지고 몇 년 사이에 왕이 몇 번 바뀌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자, 가로 일어난 변화인데, 변화 내용을 보니까 신분제가 폐지가 되어서 노비가 기뻐하고, 과거제가 폐지가 되어서 이제 이건 관직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이 폐지가 되니까 좀 양반들이 실망했던 얘기고요. 그다음 재혼의 자유가 없고 놀라는 과부. 네, 물론 그 전까지는 과부 재혼이 금지가 되어 있었죠.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구습을 타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1차 가보개혁이 되겠습니다. 여기 1차는 빠져있지만 가보개혁이 나와 있는 선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 1차 가보개혁은 바로 가보년이 1894년입니다. 특히 아까 전에 12번, 5번 선지에서 군국기무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1차 가보개혁을 주도한 정부기구가 군국기무처였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선지 1번. 이모군란은 바로 구식군인들이 차별도 항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1882년이었고요. 또 병자호란하고 또 4번 북벌운동 같이 이거 인과관계로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요새 때는 안 나왔습니다. 맨날 나오는 것이 병자호란의 결과, 영향 나오는 것이 이제 효종이 병자호란 직후에 청나라 끌려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인조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면서 병자호란을 치욕을 갚자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북벌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병자호란하고 북벌운동하고 이렇게 늘 인과관계가 연결되는 것이고요. 선지 5번 국제보상운동, 이 아직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고 있던 1907년의 얘기입니다. 즉 대한제국이 일본 같은 그런 외국에 진 나라빚을 갖자 그러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귀금속 팔고 그런 운동이 일어났죠. 바로 그게 국제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선지 5번 1907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가겠습니다. 네, 19번은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인데 딱 봐도 1919년 3월달이고 만세하니까 금방 3.1운동이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 이번 시험 세트는요, 이게 시험 범위가 중학교 전범위라고 하는데 일제강점기 문제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일제강점기 문제를 어려워하는 것이 무장 독립투쟁 파트를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건 전혀 나오지 않고 일제강점기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이 3.1운동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1운동의 영향 그럼 늘 나오는 것이 이렇게 선지 5번 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죠. 네, 답 쉽게 찾았습니다. 선지 1번 예송하면은 바로 조선 후기 때 당장이 막 신화가 될 때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근데 효종 다음에 현종 때 예송하면은 바로
효종이 죽었을 때, 그 왕비가 죽었을 때 대왕대비께서 상복을 1년 입을 것이냐, 3년 입을 것이냐, 그거 가지고 서인하고 남인끼리 논쟁을 벌인 것을 예송대라고 그러죠. 그또 정치적 배경은 뭐 굳이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현종하면은 예송입니다. 그리고 선지 2번 신민의 그럼 이것도 상당히 고등학생 전학년에 걸쳐가지고 상당히 오답률이 많이 나오는 파트인데 한번 처음에 확실히 알아두면 더 이상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일단 신민회 하면은 아직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던 1907년에 창설됐고요. 조직이 되었고 특히 이 신민회의 특징은 공화정을 지향했습니다. 입헌군주 그렇게 뭐 왕이나 황제 존재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일단 다 그런 거 없이 그냥 공화정을 지향을 했고요. 그리고 또 특징이 국외, 즉 조선 땅 밖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로 서간도의 삼원보 지역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죠. 그리고 이 신민회가 와해가 되게 된 게 바로 1911년에 있었던 이른바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가 되었습니다. 조선 총독 암살을 꾸몄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억울하게 잡혀가고 재판에 회부가 되었죠. 바로 그 백오인 사건으로 신민회라는 이 조직이 와해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민회 하면 이런 일단 키워드만 확실하게 처음부터 알아두면은 뭐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뭐 확실히 맞출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선지 3번 규장각 그러면 바로 정조 때 세운 왕실 도서관 같은 거고요. 선지 4번 갑신정변 아까 전에 그 9번에 1번 선지에 급진교합화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옥균, 박용구 등이 이렇게 일으킨 바로 그 정변이 갑신정변, 그 갑신년이 1884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0번 가겠습니다. 자, 20번도 딱 보면은 북한군 남침 그러면 6.25 전쟁 금방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일제강점기가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온 거랑 마찬가지로 해방군 현대사 문제도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특히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는 이 현대사 문제를 현대사 파트를 내신 과정에서 소홀히 했을 것 같아가지고 늘 통상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또는 통일 노력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면 상당히 오답률이 높게 나왔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이번 시험 세트에서는 이 해방 후 현대사 문제는 가장 쉬운 6.25 전쟁 문제밖에 안 나왔네요. 하여튼 답 고르기 쉽죠. 이렇게 6.25 전쟁 때 유엔군 참전했습니다. 답 1번 금방 찾았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꼭 연도를 체크해야 될 것이 이제 일단 전쟁을 중지하기로 한 협정, 정전협정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체결된 날짜가 1953년 7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자, 선지 2번부터 보겠습니다. 집광소라고 하는 건 바로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나온 얘기죠.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다음에 정부와 화약을 맺었습니다. 그 화약 내용 중에 하나가 전라도 지역에 집광소를 설치해서 나름대로 농민군이 주장했던 자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집광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학농민군이 전주화약을 체결한 다음에 설치한 거예요. 항상 동학농민운동의 중요한 키워드고요. 집광소. 선지 3번 신탁통치 반대운동. 요거는 바로 해방되던 해 45년 12월에 이렇게 모스크바의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모여가지고 조선을 신탁통치하기로 그렇게 결의했다는 소문이 알려지니까 또 대대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 3번 같이 신탁통치 반대 운동에 영향 주었다. 그러면 그 바로 배경은 모스크바 삼국 의상회의가 되겠고요. 선지 4번 이 봉오동 전투 하면 이건 일제 강점기 때 19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봉오동 전투에서 활약하신 분은 홍범도 장군이고요. 또 선지 5번 대한제국의 지배권 둘러싸고 전쟁 일으킨 나라들은 러시아하고 일본이었습니다. 러일 전쟁. 자, 이렇게 해서 고1 3월달 한국사 모의고사 모두 복습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